네, 지금부터 그러면은 저희 그 하나연구드 10월 최종 과제 발표하는 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처음부터 이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저희가 어떤 분들 앞에서 PT를 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끼리 진행을 하는데 정기 모임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거고, 최종 모임이다 보니 그 위원회 분들에게도 가능하시면 혹시 참석을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초대는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관중분들에게 부담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준비한 거 그냥 본인들이 PT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편하시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 와주신 분들도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요청을 했던 거는, 내년에 만약 한다면 2020년에 하나가 어떤 브랜드 캠페인을 해볼 수 있을지를 이들의 조금 자유로운 생각과 그 다음에 시각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풀어보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말 수용이 가능하고 얼마나 실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 하나 그룹의 브랜드 전략과 맞고 이런 식의 관점보다는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풀었는지 관점에서 편하게 한번 봐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연구드 최종 미션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시는 순서와 같이 1팀, 2팀, 3팀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리에 계신 분들께 먼저 팀 이름과 학생들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팀은 제트 프리즘 팀이고요. 배지윤, 권희은, 박도원, 박종혁, 한여진. 2팀은 이글이글 팀이고요. 김민지, 선재현, 최다영, 박정원, 여재혁. 그리고 3팀은 오바조고요. 이현태, 부재원, 최유빈, 한지혜, 홍석현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팀 발표자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 쪽에서 나와서 같이 할까요? 팀은 초기에는 은사는 안녕하세요. 제트프리즘 1팀 제트프리즘 팀장 배지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트프리즘 권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트프리즘 한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트프리즘 박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트프리즘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던 박종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PT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내일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PT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제트프리즘에서 앞부분 발표를 맡은 한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 팀이라서 많은 응원이 필요하니까 반응 잘 해주세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캠페인 전략을 짜봤는데요. 바로 어제 오후 2시쯤이었나요? 김남도 교수가 트렌드 2020 또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트렌드였던 업글인간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전략을 고안해 보았는데요. 업글인간이라 하면 자기 개발형 인간을 뜻하고요. 삶 전체의 커리어를 관리한다는 뜻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재미와 의미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밀레니얼의 내일에 스며들어 업그레이드된 하나를 보여줄 저희 Z 프리즘의 2020 하나 국내 브랜드 캠페인 제안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캠페인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로 발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는 다양한 매체와 캠페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진행한 기업 철학 광고뿐만 아니라 하루에 하나 디지털 캠페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이언스 챌린지, 인재 육성에 맞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캠페인까지 크게 3가지 갈래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30 대상 100명의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시면요. 하나가 고민하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라는 질문에 61.4%라는 결과로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물어봤죠. 왜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나요?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 지속 가능한 내일? 너무 거창한 것 아니냐? 나와는 거리가 먼 내일이라고 느껴진다. 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하나만의 지속 가능한 내일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 철학 광고를 보고 내일의 해는 어차피 뜨는 건데 기업 광고마저 나한테 충고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또 저희가 가장 주목한 의견은 바로 이런 의견인데요. 하나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소비자와 어떻게 함께 내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단어로 기업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 혁신, 사람, 도전. 이 단어들만 보면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데요.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와닿았던 기업들의 가치 사례를 보면요. 특히 나이키의 같은 경우 도전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스포츠 기업임을 접목시켜서 마라톤이라든지 자체 러닝 앱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그 도전이라는 가치를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 플랫폼, 기회를 마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도 마찬가지죠. 문화라는 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을 공연이라든지 또 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적 활동으로 인디밴드나 그런 개별 가수들을 지원하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소비자들의 일상에 좀 더 스며드는 구체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도 한화만의 지속 가능한 내일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일상과 연결돼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전달해야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의 일상과 함께하는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캠페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인게이지먼트 확대를 할 수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내일, 어떤 타겟과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희는 밀레니얼과 디지털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왜 밀레니얼인가? 밀레니얼은 인식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잠재적인 고객 타겟 중에 메인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잡은 일상의 포인트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트렌드화되고 있는 일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밀레니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소확행, 워라밸, 가치 소비 등 일상이라는 키워드와 자신의 소비 행태, 그리고 워크와의 밸런스 등등 일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밀레니얼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일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상에 대한 걱정도 함께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밀레니얼 세대도 절반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인생 이모작, 그러니까 삶의 전환점을 설계를 하고 무언가 삶의 전반부와는 다른 후반부를 전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8.3%,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45.6%에 달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19년 새해 초 자기개발에 대한 다짐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의 트렌드도 자기개발형 인간에 대한 것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다는 것을 보면 미래를 조금이라도 계획하고자 하는 밀레니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사람들이 어떤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에 따라서 뭐 오늘 하루하루에 큰 실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가지고 그것들이 모여서 자신의 긍정적인 어떤 자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카카오 프로젝트 100일과 같이 딱 100일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하나씩 뭐 어떤 수학 표현을 배워보겠다, 뭐 그런 프로젝트가 유행을 한 적이 또 있고, 또 저희가 SNS에서 찾았던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대학생의 시팔 적금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시발 비용이라고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면 그 화를 풀기 위해서 그냥 바로 지금 이 순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갑자기 자신의 화남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마다 18 어떤 단위로 생각을 해서 나 오늘 18만큼 하는데 그러면 18원 적금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되게 작은 파트를 모아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계획한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이제는 그냥 자기의 지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이 화를 적금하면 나중에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디지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또 밀레니얼의 경우 자신의 이런 일상적인 것을 SNS에 인증하고 또 그런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일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구나를 얻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을 활용한 밀레니얼 캠페인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디지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뭐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 공존한다는 특징인데요. 그래서 어떤 캠페인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캠페인을 진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유튜브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저희의 소비자가 밀레니얼이라는 세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학생, 뭐 취준생, 직장인 등 다양한 페르소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인 유튜버로 유명한 한시연님,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을 하고 계시는 백승원님, 그리고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그런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박막내 할머니를 인플루언서로 선정을 해봤고요. 이러한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버들과 함께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안합니다. 하나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내일 디지털 캠페인, 내일을 위한 오늘의 내일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타겟에게 일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투두리스트라는 컨셉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볼 건데요. 투두리스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내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하나와는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지윤님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또 성과 지표 그리고 일정까지 말씀드리게 될 배지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캠페인의 전반적인 진행은 이렇게 흘러갈 건데요. 프리, 온, 포스트로 나누어서 온 단계에서는 저희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내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프리 단계에서도 사전 홍보 영상, 또 웹툰 콜라보, 배너 광고 등과 같은 다양한 장치로 소비자들을 본 캠페인을 유입시키려고 했고요. 포스트 단계에서도 그냥 캠페인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2차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장치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전 홍보 영상을 2가지 컨셉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감성적이고 따뜻한 무드이고 또 저희의 투두리스트 컨셉과 가장 잘 맞는 컨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텀블러를 챙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막으로 오늘의 내일을 체크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옵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의 체크, 또 두 번째는 운동 하루에 1시간씩 가기의 체크, 세 번째는 휴학용 정장 고르기의 체크, 또 네 번째는 내일 학교 갈 책가방 준비하기의 체크와 같은 화면들이 쭉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바쁘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나오면서 당신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는 무엇인가요? 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캠페인 킥카피인 내일을 위한 오늘의 내일 하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재밌게 해서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밀레니얼들을 조금 더 후킹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봤는데요. 하나의 기업 철학 영상이 진짜 잠깐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줌아웃을 하면서 그 화면을 유튜브 광고로 보고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도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속 가능한 내일? 내일이 뭔 상관이냐, 지금 내일도 바쁜데 라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저희가 메시지 전달자로 정했던 박망래 할머니께서 옆에 지나가면서 몇 명 안에 이 나이 된 나도 내일 기대하면서 산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광고는 끝나고 내일을 위한 오늘의 내일 하나라는 캠페인 킥 카피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좀 타겟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효과를 가지려고 했고요. 사전 홍보 영상 2개 다 유튜브와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가서 타겟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널로 홍보를 하려고 했고요.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저희가 그 캠페인을 진행할 때 마이크로 사이트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사이트 링크까지 해서 소비자들을 유입시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캠페인 진행 전에 사전 배너 광고를 실시합니다. 사전 배너 광고는 3가지 채널을 이용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웹툰, 다음은 카카오톡, 그리고 마지막은 네이버 포털 메인 모바일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걸 다 모바일로 짠 이유는 밀레니얼들이 하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모바일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배너 광고를 내보내는 걸로 계획을 짰고요. 이것을 그냥 캠페인이 진행하기 전에만 후킹하는 요소가 아니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도 이 배너를 통해서 캠페인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장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우 일상적이지만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내일 뭐하지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서 이목을 끌 거고요. 그리고 웹툰 페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웹툰 페이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11시쯤 들어가서 오늘 내가 보는 거 올라왔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프리 단계에 놓은 캠페인은요, 사진 어플 웹툰과 콜라보입니다. 저희 컨셉이 투두리스트인 만큼 어떤 웹툰과 콜라보를 하면 효과적일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학 일기와 같은 좀 계획을 하고 이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웹툰과 콜라보를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대학이라고 해서 그냥 20대 초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계획을 짠다던가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에서 밀레니얼 세대 전체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대학 일기로 정했고요. 또 사진 어플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캠으로 정했습니다. 스노우캠 하면 저희가 재밌는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스노우캠으로 정했고요. 이 스노우캠에서 하나에서 하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때 배너 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타깃이 좋아하는 카메라 어플을 통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재미있는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 후 SNS에 올리는 사람들로 인한 추가적인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캠페인을 진행할 건데요. 저희는 2가지 큰 컨셉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내일로 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푸는 건데요. 내일을 위한 오늘의 내일 공유 프로젝트입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내일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하나의 콘셉트로 잡았고,
두 번째는 모두의 내일. 하나가 추천하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내일로 조금 더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일상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캠페인은 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들 때 어떤 화면이 보여질 것인지 한번 이미지화 시켜본 건데요. 마이크로 사이트를 배너 광고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투두리스트 작성하기라는 클릭할 수 있는 배너가 있고 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작성을 해놓은 투두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일 뭐 하지라고 하면 정말 간단한 거를 적을 수 있어요. 학원 가기, 내일 치킨 시켜 먹기 뭐 이런 정말 간단한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먼 미래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내일을 준비했을까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것까지 같이 볼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 밑으로 스크롤하면 이 캠페인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상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두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이 찾아갑니다. 이것이 저희의 메인, 사후 영상에서도 메인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활용으로 참여율을 증대할 수 있고 마이크로 사이트를 활용하여 접근이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매개로 다른 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별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투두리스트 작성하기 배너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연필 모양을 누르면 자신의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할 수 있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저희가 예시로 한 것처럼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기 버튼을 바로 밑으로 넣어서 바로 인스타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어떤 해시태그를 넣어야지 당첨 확률이 높은지도 밑에 안내를 해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계속 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한 기대 효과는 이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두리스트 작성이 끝나면 거기서 그냥 개인적인 투두리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하나와 함께하는 이런 내일을 위한 새로운 내일은 어떠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배너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다양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인프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배너를 클릭을 하면 내일의 환경을 생각하는 멋진 일을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딱 10일 동안만 텀블러 들고 다니기. 그동안 하나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하고 있을게와 같은 내가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가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란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뭐 내일을 준비해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나와 소비자의 그런 내일의 준비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소비자의 실천을 위한 조력자임을 인지시키고 하나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가치를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메시지만 던지면 그래 뭐 그렇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뭐 텀블러 매일 10일 동안 들고 다니기와 같은 거를 이렇게 인증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1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상품 투두리스트 메모지나 일기장을 증정하는 식의 캠페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사후 이벤트로 넣은 이유는 처음에 앞단에 붙일 수도 있지만 메인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도 10일 동안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캠페인에 넣었고 이게 지속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성을 전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와 같이 일상을 보내는 당첨자 10명이 보내는 일상을 사후 영상으로 남길 건데요. 이것은 1인 스토리 컨셉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나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그들의 조력자가 되어서 같이 하루를 보내는 건데요. 예컨대 그냥 저희가 캠페인 당첨자를 정할 때 그냥 랜덤으로 뽑을 거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나의 내일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투두리스트를 만든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외교학과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거 꼭 내일은 2개 따라 해야지, 그리고 그림 일기로 귀여운 것들을 꼭 그려야겠다와 같은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좀 특별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루를 보내는 컨셉으로 사후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영상은 따뜻한 톤 앤 매너로 진행될 거고, 리스트 컨셉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후 제작된 영상으로 캠페인의 2차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인플루언서가 조력자로 하여 지속 가능한 내일의 이미지와 더불어 그를 지원하는 하나의 조력자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캠페인 서머리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캠페인 기간을 2월 초에 시작해서 4월 중순쯤으로 끝내는 것을 잡았습니다.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를 잡았는데요. 정량적 목표는 유튜브 사전 사후 영상 조회수, 하나TV 구독자 수 증감, 하나데이즈 인스타 팔로워 증감, 콜라보 인플루언서 구독자 평균 조회수, 하나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인스타그램 태그 수 정도로 잡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사전 사후 영상 조회수와 인스타그램 태그 수입니다. 유튜브 사전 사후 영상 조회수를 저희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조금 효과적이었던 캠페인들을 보면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한 300에서 5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만 정도로 잡았고, 인스타그램 태그 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밀레니얼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캠페인이 POP 열정 광고입니다. 그 열정 광고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참여를 했나 봤을 때 한 600에서 700개 정도 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700개 이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목표는 하나가 지속 가능한 내일과 연결이 돼서 그런 워딩을 확보하는 것이고, 하나의 지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타깃이 하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일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크로 사이트 운영인데요. 저희가 마이크로 사이트 운영을 2월 초로 해서 그 당첨자 발표까지 한 3월 초까지 한 달 정도로 잡았었는데, 거기서 그냥 마이크로 사이트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가 추천하는 내일을 위한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마이크로 사이트는 조금 더 길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내일을 준비하는 제트프리즈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같이 나와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제 질문이 좀 간단한 질문인데, 캠페인의 시작에 그 이슈 제의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슈가 하나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 와닿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였는데, 그거 이슈 제기에 대한 솔루션이 이게 그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성적으로 풀었을 때 그 제의했었던 이슈는 어떤 목표치를 갖고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정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저희가 처음에 제기했던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 나와 되게 상관없고 모호한 개념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나와 상관이 있고 모호하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나 뭐 단어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솔루션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고안을 했을 때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모호해? 그럼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그래서 뭐 사업 실체를 보여줄까? 라는 식의 그 솔루션을 제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 소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그러니까 하나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어떻게 뭐 돈 벌고 있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하나가 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얼만큼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답변을 해왔고,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투두리스트라는 컨셉이나 하나가 너네가 이런 내일을 꿈꾸고 있다면 이런 식의 일을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걸 통해서 그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좀 더 하나가 이래서 내일 지속 가능한 내일 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측면이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 이제 질문이 있는데, 초기에 이제 소비자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이제 기업마저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제시하신 캠페인을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를 이제 니네한테 리스트를 작성을 해봐, 뭐 이걸 해봐, 저걸 해봐, 이걸 해서 올려봐, 뭐 이런 이제 캠페인으로 받아들이진 않을까요? 나한테 계속 뭘 자꾸 시키네? 이런 식의 캠페인으로 받아들이진 않을까요?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막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 모호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풀어내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때 뭐 가르친다, 이거 해, 저거 해 라기보다는 같이 뭔가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런 캠페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첨언을 좀 해도 될까요? 저희도 똑같은 고민했어요. 인터뷰에서 가르치지 말랬는데 또 가르치고 있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어떤 지속 가능한 내일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내일을 구체적인 형태나 뭐 방향성 이거를 되게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은 환경을 생각해야 돼, 무조건 동반 성장 이런 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너네가 생각하는 내일도 엄청나게 다양할 것이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할 것이니, 그럼 우리가 너네가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트렌드처럼 할 수 있도록 어떤 활동의 장을 만들어줄게 하는 측면에서 공헌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혹시 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트프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